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번 주 미국인들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41대 미국 대통령과 작별합니다. 친절하고 신사적인 미국을 꿈꿨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국제정책에서는 최고였고 국내 경제정책은 실패했지만 레이건 대통령도 거부했던 장애인 보호법을 시행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멕시코와 사이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예산 50억 달러를 지지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공언을 했었지만 부시 대통령 장례식 기간이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하고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서울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환영과 우려가 교차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지키지도 못할 말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의 보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경고한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한숨 돌릴 협상을 했다고 밝힌 뒤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큰 폭 오름세입니다. 그러나 일단 숨은 돌렸지만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 한 무역 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지지해오던 락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소 월마트가 내년 1월에 로버트 잡부 360대를 스토어에 배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바꾸지 않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를 바꾸고 싶다 모습을 너무 심플하다 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었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하얀 바탕에 파란색 날개 부분 색이 칠해져 있고 미국을 상징하는 이 비행기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사망한 41대 미국 조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조지 H.W. 부시,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시신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조지 부시 대통령 가족들이 전부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 대통령이 보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비행기에 타고 휴스턴에서 텍사스에서 숨졌기 때문에요.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이제 그에게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또 마지막 41대 대통령과 작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모든 사람들까지 올랐고 방금 전에 제가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동안에 비행기의 모든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메릴랜드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겠죠. 오늘 오후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 내셔널 성당에서 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전에 의사당에서 로텐더 그곳에 이제 쫙 지난 4월이었었죠. 바브라 부시 여사도 숨졌었고 또 그 전에 미국에서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즈음에 복음주의의 목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 과정을 거쳐서 또 휴스턴에 있는 마지막에는 조지 부시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 묻히게 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의 여러 가지나 곧 그것이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분위기 좋거든요. 나스닥 75.26포인트 오름세고 S&P 500 앞에 많이 올랐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7.22포인트. 뭐 당연히 다우지수는 훨씬 큰 폭으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G20 정상회담. 다우도 많이 내려갔네요. 그 사이에 보니까 160.81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뭐 400포인트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는 1월 1일부터 현재 뭐 중국의 그 많은 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0%까지 올리기로 예정됐었던 그것을 90일 동안 미룬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미룬다, 여기까지만 그림을 내놨어도 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보다 먼저 문을 연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윗한 것과 실제로 백악관의 성명과도 차이가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일단은 백악관에서 가장 강성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피로 나바로 교수가 이번에 진 것이고, 뭐 반면에 좀 유연한 다른 경제자문이나 재무장관도 이겼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에 물리고 있는 그 관세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계도 뭐 여러 가지를 부품을 수입한다던가 이런 곳에 고통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그 미국의 그 선거에도, 이번 중간 선거에도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시진핑 정부가 시장을 오픈하고 관세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트윗을 했지만, 오픈업이라고 했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베이징이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무역 불균형도 고치고, 그러나 완전히 미국 상품을 뭐 많이 수입을 해가고 또 지금까지 지적 재산권 같은 것 훔쳤던 것 확실히 여기서 끊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의 성명을 보면 또 다릅니다. 이게 뭐 끝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당연히 이제 주춤할 것으로,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하면은 미국은 관세를 올릴 수 없는 이런 그 아주 애매한 입장도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체나 어떤 그 전문가들보다도 가장 그 뭐 깊이도 있고 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그 심층 보도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뭐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2019년을 예상을 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미국에서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에서 가장 앞으로 2년 동안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코노미스트는 hold on, 잠깐 hold on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서지기 쉬운 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무역 협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캐러멜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그 팬케이크 디저트와 마찬가지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내놓은 것은, 아니면 아주 그 바삭거리는 그 초콜릿,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선하게 씹히는 아이스크림,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시진핑 또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서 아주 성공한 협상이었노라, 놀랄만한 미국과 중국의 무제한으로 가능성을 준 생산성 있는 미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보면은 협상이라는 이 그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은 두 가지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주 어두침침한 상술이다. 두 번째, 딜을 말하기 위한 딜이다. 딜하기 위한 딜이다 라고 보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의 농작물이라던가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산업 상품의 수입을 늘리고,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3월 1일까지는 hold on, 연기를 한다는 이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공식 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휴전이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을 산다는 게 우선 그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거듭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 매체는 쌍방의 무역 적자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그 세계화 시대에는 공급 체인 자체도 세계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상품의 구매를 늘린다고 해도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의 소비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쌍방의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 상품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물건이 싸니까요. 올해도 뭐 아직까지 완전히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그 무역 상품 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10%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소비자의 마음까지도 규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약한 딜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두침침한 그 상술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딜을 하기 위한 딜은 굉장히 위태롭다. 90일을 가지고 어떻게 테크놀로지나 지적 재산권, 관세 장벽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하냐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절도, 서비스, 농업 그 리스트는 아주 야심만만하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신뢰는 최저입니다. 신뢰가 없는데 비교하면은 이 같은 야심찬 리스트를 가지고 제대로 딜을 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그 기본적인 믿음이 딜하기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에서 한국도 뭐 강철 같은 것을 중국 것을 수입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 등등해서 한국에는 뭐 철강 그 관세 올리는 것을 이제 예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요즘처럼 이미 글로벌 세계화 경제 시스템이 정착되고도 오랜 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계 무역기구요 WTO의 그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 전혀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WTO에 중국에 대해서 제소해 놓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증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뭐 테크놀로지 이전 같은 거 지적재산권 다 그 중국이 훔쳐갔다, 뭐 절도범이다, 위반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법에는 그 같은 것을 규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할 때 말로만 해서 그 말로만 한 것을 WTO에 이거 풀어주십시오 했었을 때 이 중국이 잘못했네 하는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 일본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새로운 그 규제도 만들 수도 있고 과거에 있는 룰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러겠어요.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뭐 어떨지 몰라도 그게 그 힘든 문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댈 때는 WTO가 도울 수는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시스템을 이렇게 없어져야지 된다고 욕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G20 미팅에서도 WTO가 이제 조직적으로 개혁돼야지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다국적 무역 시스템 자체를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1대1로 해결하면 되지 다국적 시스템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일단 휴전을 했지만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휴하고 한숨은 쉬지만 한숨이지 두 숨, 세 숨, 네 숨까지 다 쓸 수 있는 전쟁의 끝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국제 정책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우린 관계가 좋다, 중국의 무역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진 않잖아요.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딸인 이방카 트럼프에게 아주 굉장한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와 국제 관계의 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역사, 지형, 관료주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세 번째의 관료주의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게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인 백악관의 성명도 다르잖아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미 그 관료 사회에서 형성돼 있는 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맛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 관료가 그 법을 어기고 나면은 그게 의회에서 다 통과되기 전에는 어기고 나면은 본인이 밥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이번에도 앞세우는 이 중국과 모든 문제가 마치 다 풀릴 것 같은, 이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지켜봐야지 될, 오히려 긴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우려가 가득 찬 그 같은 휴전이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입니다. 네, 주말에 이제 많은 시간을 과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과 함께 보냈는데, 한 번 정도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내내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에서는 조지 H.W. 부시 아버지 대통령 41대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 말하자면 국장인 것이죠. 몇 년도였었던가요? 2006년도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대통령의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시 가문은 정말로 부잣집이고, 또 아버지도 커네디컷주에서 연방 상원의원도 지냈고, 그 전에 이제 뱅커였다가요. 원래는 지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가족이 바로 커네디컷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부잣집, 말하자면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도 실제로 공화당에서도 덜 공화당스럽다고 싫어한 일도 많아요. 사회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민정책,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장애인 보호법 같은 거 통과시키고 하는 거 덜 공화당스럽다.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좀 온정적이다라는 지적은 받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움 모르고 그렇기는 했지만 down to the earth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 껍질이었다고 할 그럴 정도로요. 그런 면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94세로 숨졌는데 파킨슨 병을 오래 앓고 있었고 하니까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항상 수정 사인펜과 노트 카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땡큐 카드도 보내고 땡큐 노트도 보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도 적어두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항상 메모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기는 책을 쓸 때 많이 활용이 됐는데 92년도에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졌을 때 딱 단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부시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미국의 단임 대통령 가운데 최고다라고 딱 그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 나중에는 내가 빌 클린턴과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중요한 사람들 숨졌을 때 장례식에도 함께 가고 웃고 하면서요. 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제 600페이지짜리, 600페이지도 넘어요, 그 책이. 그런 그 자신의 메모리에 관한 책을 그 쓴 것 보면은 손주에 대한 그 첫 손주 걱정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엘리트 출신이지만 미국의 엘리트 출신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군대, 군인, 군사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야 뭐 영국의 왕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 다 있지만 군복무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귀족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미국에서는 뭐 힘 있으면 그 베트남전에 뭐 징병 시절인데도 이 돈이 있거나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5번이나 징집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다녔지만 이 로버트 멀러처럼 자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18살이었어요. 1943년도 영해군이죠. 해군으로서 가장 나이가 어린 조종사가 바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2차 대전 때 참전을 해서 58번 그 폭격 임무를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 있으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요. 아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저렇게 매혹적인 여성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바브라 부시 여사. 그 전에 사귀었는데 73년을 이 두 분들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월 달에 먼저 숨졌죠. 그리고는 이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4살짜리 아들에게 아마 74년도에 4살이었으면은 어린 6명이니까요, 자녀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일찍 숨졌고, 그 일찍 숨진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장애인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와이프가 에이즈에 걸린 어린아이를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로서 바브라 부시 여사가 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온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어린 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책에 적혀 있었고, 그리고 최악의 경험은 92년도 일본에서 이제 그 만찬을 할 때 그때 이제 토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당혹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에게 그 꾸짖음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Now George, 너 너무 앞서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항상 뒤에서, 그리고 좀 그 온건한 톤을 유지한 게 어렸을 때 엄마가 조지 너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이걸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74년도에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의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항상 뒤에 있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죠. 리처드 닉슨에게 당을 구하기 위해서 사임해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사실은 닉슨에 의해서 유엔 대사가 됐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리처드 닉슨은 저 조지 부시는 너무 약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로널드 레이건 아래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할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도 그게 영향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 홈리스 피플들에게도 자유를 줘야지. 왜 그 사람들을 다 병원에 가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기금 다 없애고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로 있었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화당 자체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삭감을 했지. 그 당시에 장애인에 관한 이런 그 법안 같은 것이 올라왔고 뭔가를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할 때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뭐 그냥 싹 그 쓸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아래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88년부터 그런 것을 시행하기 시작해서 91년도에 아주 근사한 장애인법이 나와서, 그 당시에 그 화면을 보면은요, 백악관에서 어떠한 법안에 서명을 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공화당으로서는 이렇게 사회복지 그 돈을 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 대통령이 이 정도 큰 규모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제 문제는 경제야 해서 시골 촌뜨기 그 빌 클린턴에게 지기는 했지만 또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 캠페인하고 할 때도 그 대통령 그때도 뭐 내 입술을 읽어라 세금 인상은 없다 했는데 할 수 없이 세금이 인상되고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온정적인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로 왔는데 부잣집 그 아들로 그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모들은 파피라고 불렀대요. 왜 파피냐면 양귀비꽃 파피가 아니라요. Product of Phillips Academy 이제 그 사립학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일에서의 그 필 베타 파 그 클럽에서 파피다. 양키 귀족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양키 귀족이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 따라서 월스트리트에서 조금 일하다가 텍사스의 오일맨으로 가는 거죠. 돈 부자가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중에 아들 대통령도 그 오일 업계에서 일했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름이면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통 뭐 골프를 친 게 아니라 테니스를 친 사람. 에버리지 조라고 하잖아요. 에버리지 조로서 이제 그런 것을 했고 돼지 껍질도 먹었고 백악관에서 대통령 할 때는 엄마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던 브로콜리도 안 먹고 브로콜리 금지시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아무튼 그 용감한 그 병사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대통령 캠페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했었던 게 뭐냐면 kinder, gentler America. 아주 친절하고 신사적인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호언장담이나 허풍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뒤에서 미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이스트 코스트에서 온 사람이 텍산이 돼서 다운 투 얼스 해서 그렇게 됐는데 특기는 뭐 외교죠. 전쟁한 것이고 그 중국 대사는 제럴드 포드 아래서 지냈고 유엔 대사는 닉슨 아래서 지냈고 중국 대사 할 때 아주 신나게 와이프하고 중국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그런 그 조지 부시 대사가 아주 사진으로 유명하고요. CIA 국장도 지냈고 부통령 지낸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글로벌 파워 게임을 아주 잘했죠. 냉전을 끝냈고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얘기는 로널드 레이건 때 이미 같이 이제 그 사진 찍은 것들도 많이 있고 걸프전을 치르면서 성공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젊었을 때 그 파나마 그 노리에가 축출할 때 27,000명 차출됐을 때 나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담 후세인을 91년도에 이제 그렇게 고통을 주고 했었을 때의 지지율은 89%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아무튼 그 닉슨은 부시를 싫어했어요. 그 아이빌리그를 워낙에 미워해서 닉슨은 그 위디어 칼리지 나왔잖아요. 퀘이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부드러워서 난 저 사람 싫어 했는데 그 부드러운 온건함을 사실은 그 대통령을 직을 마치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조지 부시는 공화당 좀 덜 공화당스러운 면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공화당을 위해서 일했었던 그런 그 사람인 것이었었죠. 융통성은 있었지만 아무튼 경제 정책은 그 실패를 했었고 뭐 강성인 것도 많죠. 학교에서 기도해야지 된다. 총기 권리 소지 권리 있다. 낙태에 반대한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공화당이었고요. 이 사람이 웅변을 잘한다거나 뭐 허풍을 떤다던가 호언장담을 한다던가 퍼블릭 쇼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어떠한 시점이 되고 시대가 요구하면은 본인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엄마가 너무 앞서가지 마 했는데 본인 자신도 놀랄 정도로 대통령은 사임해야지 된다. 리처드 닉슨은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하면서 그때는 앞장섰던 사람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뷰잉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기념관에 묻히게 되는데 6월 달에 이제
부터 서비스 덕이 있었어요. 이 서비스 덕 썰리라는 이름의 서비스 덕이 아마 그 관 아래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끝까지 주인을 정말로 until the very end까지 지키다가 이 그 서비스 덕은 그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그 워커리드 그 군 병원에서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원에서 다른 병사들과 일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친구였던 거예요. 이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이 휠체어에 타고 나서 문도 열어주고요. 뭐 가져와라 하면 물 가져다 주고 전화도 받고 2년생인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길에 이렇게 그와 함께 있었던 베스트 프렌드 이제 이 서비스 덕까지도 굉장히 그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제 그야말로 그 투표소에서 지난번에 투표할 때도 보니까 이 서비스 덕 같이 있던데요. 이제는 73년 동안 정말로 해필리 에버 애프터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바브라 부시 여사와 함께 다시 손을 잡게 된 미국의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번 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가장 레이티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이 현실로 되기를 바란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 이 경제 제재를 계속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G20 정상회담이라고 말하긴 좀 그러네요. 캐주얼한 회담이었으니까 해서 했었던 얘기고, 또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북한이 그 원하는 것도 좀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뭐 한미 군사훈련 중지라던가 인도적인 지원, 스포츠, 문화 교류, 뭐 종전은 지금 고려 사항이 조금 됐고요.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그 주요 언론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많았잖아요. 이슈들이 그 G20에서도 세계 기후 협약에 대해서 뭐 미국만 빠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이거 뭔가 일을 해야지 된다 합의를 하고, 이제 폴란드에서 곧 파리 기후 협약 할 때 그때 이후에 큰 그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중국 이슈 같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미국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누군가의 전문가 전에 그 국방부에 있었던 그 벤 잭슨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뉴질랜드의 그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뭔가 지키지 못할 말을 북한에 해줄 수도 있는 것을 그 미국에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푼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그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라고 그 뒷받침을 해줄 리가 없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상. 그 공화당 때도 이 이슈가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회담을 그 서두르는 게 현명하지 않다. 실무 단계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이나 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장소도 3군데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고려 사항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그림도 안 나오고 북한이 비핵화의 실제 과정은 밟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반복되니까 빼도 되겠네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서울 방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불과 며칠 전엔 또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조금 더 얻은 것 같은데 서울에 오면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오픈함스 하면서 환영할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진 않을 것이다. 보수가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그 방문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CNN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것들이 잘 돼가고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을 중간에 놓고 내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하는 메시지를 왜 직접 전하지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전하느냐 하고 CNN의 이제 그 국무부 출입 기자가 So now 말합니다. comes word from the South Korean president that he is to relay a message from President Trump that first of all, he likes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and secondly, that he's willing to, quote, fulfill his wishes. 네, 좀 전에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끊임없이 컨택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Even 말합니다. necessary to relay this kind of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 president that Trump likes Kim Jong-un. 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달 전에 또 한 달 전에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었던 말들이 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죠. There hasn't been any noticeable progress in talks. And in fact, 2 months ago,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in North Korea saying that they were very close to establishing a date. 네, 이제 날짜 정상회담 그 비핵화로 가는 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결국은 회담도 취소당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것은 미국이 크게 관여할 일은 미국 미디어로서는요 아니지만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네, 오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5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예산안을 민주당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12월 7일에 연방정부 문을 닫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시 대통령 장례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함께 가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일단은. 그 사이에 이제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상원 하원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겠죠. 자, 그 정도 전해드릴까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본인이 민주당이고 또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사람인데 에스콰이어 또 영국 매체 등등과 인터뷰에서 요즘 그 투어하고 있잖아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다. 미국을 그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뭉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그가 재선될 여러 가지 이유를 주고 있다. 대안이 없다. 지금 적절한 그 사람도 없고 이슈도 없고 하는 얘기를 하는군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사람이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41대 아버지 대통령 이제 오늘 오후 워싱턴 DC 의사당에 도착을 할 텐데 그분이 그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그 양말을 많이 신고 다니셨잖아요. 이번에 그 본인이 공화당에 선거 기금을 하기 위한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진 양말과 18살 때 전투기 조종사로서 딱 그 전투기를 향해서 나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양말 한쪽 다른 색깔 양말을 신고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신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